자, 이번 시간에는 블록 선도와 전달 함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블록 선도가 처음에 나오는데요. 이제 여러분께서 블록 선도를 보고 이제 전달 함수를 구하는 이제 그러한 과정을 이제 아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유독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블록 선도를 보고 전달 함수를 구하는 그러한 과정을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블록 선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정의를 보시면, 자, 자동 제어계 중에 포함되어 있는 각 요소의 신호가 어떠한 모양으로 전달되고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선도다. 이것을 이제 블록 선도라고 하는데, 이제 블록 선도로 이따가 이제 그 그림을 보시게 아시겠지만, 이제 블록 선도를 보고 이제 전달 함수를 이제 도출해내는 이제 그러한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블록 선도의 구성을 보시면 크게 자, 블록과 가합점 그리고 인출점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블록.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블록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블록. 이렇게 직육면체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블록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뭐 레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블록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거예요. 블록. 이걸 이제 블록이라고 하는데, 자, 입출력 간의 전달 특성을 표시하는 신호 전달 요소를 이렇게 사각형의 형태로 나타내 준 것을 블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록 선도에는 자,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 있죠?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그죠? 블록. 그 다음에 가합점. 가합점은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가합점.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화살표가 이렇게 와 있죠? 신호가. 여기서 신호가 오는 거죠? 여기서 만나는 지점이죠. 만나는 지점. 만나는 지점을 바로 가합점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는 지금 A라는 입력이 플러스 부호로 일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부호를 띤 B라는 또 입력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 출력에는 뭐가 되냐? 출력에는 A 빼기 B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출력이 나오는 거죠. 이 여기를 가합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출점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분기. 자, 신호가 분기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라는 입력이 이렇게 있어요. A가 이렇게도 가고 중간에 도중에서 분기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또 A라는 값이 가는 거죠. 이게 인출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록을 설명드렸고요. 전달 요소는 입력 신호를 받아서 적당히 변환된 출력 신호를 만드는 신호 전달 요소를 전달 요소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 화살표는 신호의 흐름 방향을 표시하는 요소. 그러니까 이거죠. 방향. 이런 식으로. 방향. 그죠? 신호의 흐름을 나타내주는, 방향을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이 화살표를 통해서 방향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합점은 설명드렸죠. 두 가지 이상의 신호가 있을 때 이들 신호의 합과 차를 만들어내는 요소. 이것을 가합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블록 선도를 해석할 때 여기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거에 따라서 값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가합점에서의 부호, 이 부호를 좀 자세히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인출점은 이제 하나의 신호, 이게 만약에 RS라고 했을 때 하나의 신호 RS를 두 개 이상의 요소에 동시에 가하는 데 쓰이는 신호 분기 요소이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하나 보내고 이쪽으로 하나 보내고 이렇게, 그죠? 같은 신호를 여러 군데로 보내주는 그러한 점을 인출점이라고 자,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블록 선도의 이제 등가 변환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블록 선도를 이제 보고, 자, 이거를 이제 식으로, 즉 전달 함수의 식으로 만드는 그러한 방법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제어 계통을 해석하기 위하여 기본 요소들의 상호 결합 관계를 계통의 블록 선도를 그려 각 신호의 흐름과 변하는 과정을 쉽게 알 수 있는데, 블록 선도가 복잡한 경우에는 블록의 수를 줄여서 간단한 선도로 등가 변환에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결합하는 거는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크게. 그래서 여기 직렬 결합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 병렬 결합이 있어요. 직렬은 우리가 뭐 앞에서 얘기했던 뭐 직렬 연결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일렬로 쭉 일자로 연결한 것을 자, 직렬 결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보시는 게 자, RS가 입력이죠. 입력. 요 RS가 입력이고요. 그다음 여기 CS가 출력이에요. 출력. 입력과 출력.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뒤에서 하겠지만 전달함수라고 하는 거는, 전달함수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입력분의 출력이에요. 입력분의 출력. 즉 RS분의 CS를 구하는 거죠. 우리가. 그죠? 구하고자 하는 게. 그래서 블록 선도를 해석해서 바로 이 전달함수 RS분의 CS를 구하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우리가 지금에서 공부할 때.
그래서 지금 이 블록선도를, 지금 블록이 몇 개 있어요? 블록이, 자, 2개로 되어 있죠? 이 블록의 개수를 어떻게 줄여간다는 거죠. 복잡하기 때문에. 줄여가는 거예요. 줄여갈 때, 이렇게 직렬로 연결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식이 만들어지냐? 직렬일 경우에는 곱해주시면 돼요. 여기 자 G1S라는 값이 있고 여기 G2S라는 값이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이렇게 직렬로 연결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곱해주시면 돼요.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G1S와 G2S를 곱하시면 돼요. 이렇게 직렬 연결했을 때는 두 신호를 곱해주시면 이렇게 2개의 블록이 하나의 블록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직렬 연결일 때. 자, 그 다음에 반대로 병렬로 결합했을 때는 이거죠. 병렬로 이렇게. 그죠? 이거 그러니까 직렬과 병렬은 이제 구분되시죠? 이렇게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때는 그 두 신호를 더해준다는 거예요. 더해준다. 자, 근데 지금 여기 부호가 잘못되어 있어요. 여기 플러스 부호가 돼야 돼요. 플러스. 그죠? 이거 부호가 중요합니다. 자, 지금 G1S가 지금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는 여기로 들어오는 거는 RS 곱하기 GS가 G1S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RS랑 G1S는 일종의 직렬이기 때문에 곱해주시면 돼요. RS 곱하기 G1S가 되고요. 그럼 이쪽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어때요? RS 곱하기 G2S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RS 곱하기 G2S가 된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출력 CS는 RS 곱하기 G1S와 RS 곱하기 G2S가 더해지는 거잖아요. 여기 가합점. 그죠? 플러스로 났을 때 가합점이니까. 그럼 결국 여기를 이제 RS로 묶어주잖아요. RS로. 자, RS로 묶어주면 어떻게 돼요? G1S 플러스 G2S가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병렬로 결합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병렬로 결합했을 때는 두 신호를 더해 주시면 되는 거죠. 신호를.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G1S 플러스 G2S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럼 전달함수를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전달함수. 바로 RS분의 CS가 전달함수라고 했죠? 그럼 결국 뭐가 되냐? G1S 더하기 G2S. 이게 전달함수인 거예요. 이거. 입력과 출력 사이에 있는 요거 있죠? 이 신호가 바로 전달함수인 거예요. 전달함수. 그래서 직렬 결합인 경우에는 곱해주시면 되고요. 병렬 결합인 경우에는 더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2개 좀 비교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바로 이거죠. 피드백 결합. 피드백. 여기죠? 예, 루프가 나와 있는 이러한 피드백 결합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해주시냐면은, 자, 2가지 방법이 있어요. 2가지. 그러니까 이거를 식으로 쭉 풀어 쓰는 방법이 있고,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방법대로 간단히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식으로 푸는 걸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식으로 푸는 거예요. 자, 어떻게 푸냐면, 지금 요 RS가 입력입니다. 입력. 그죠? 그리고 요 CS가 출력이에요. 출력. 자, 그러면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 경로를 이제 보시면, 자, 이렇게, 자, 순방향. 자, 순방향. 전달함수가 있고요. 순방향.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피드백 루프가 있죠? 그죠? 피드백. 이렇게 또 루프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2개의 지금 경로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CS 출력이 나오는데. 근데 지금 이게 무슨 점이게? 이게 지금 무슨 점이냐? 바로 가합점이죠. 가합점. 자, 그러면 저 가합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순방향 전달함수부터 볼게요. 저 입력 RS고요. 여기 지금 GS가 있죠. 근데 지금 RS와 GS가 이렇게 직렬로 결합이 되어 있잖아요. 직렬로.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는 뭐냐? 여기는 뭐냐? RS 곱하기 GS가 되는 거죠. 여기는 출력으로 따지면. 그죠? RS 곱하기 여기 GS가 된다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2번째 경로 볼게요. 그 피드백. 자, 피드백 루프를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보세요. 여기는 지금 뭐냐? CS예요, CS.
이 점 자체는 CS죠. CS 그리고 GS, HS 이렇게 이 회로에 지금 걸쳐 있는 게 GS, CS, HS죠. 그죠? 그럼 이건 뭐냐?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GS, HS, CS 이게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부호가 뭐예요? 마이너스인 거죠, 마이너스. 그죠?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잘 보세요. 자, 순방향 전달함수예요. RS 곱하기 GS가 되고요. 자,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죠. 그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잘 보세요. GS, HS, CS예요. 자, 이게 뭐가 나온다? 이게 출력 CS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게 지금 CS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이 식에서 바로 우리가 전달함수를 이제 구해줘야 되는데, 전달함수는 RS분의 CS라고 했죠. 그죠? 근데 여기 어떻게 보시냐면, 여기 지금 요 CS와 요 CS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항을 우변으로 넘겨주시는 거예요. 자, 우변으로 넘겨주면, RS 곱하기 GS는 여기 CS 있고요. 자, 이항하면 부호 바뀌죠? 그죠? 부호 바뀌어요. 플러스 GS, HS, CS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CS로 묶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CS로 묶을 수가 있죠. 1 플러스 GS, HS 이렇게 돼요. CS로 묶어주면. 근데 전달함수라고 하는 거는 RS분의 CS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 RS 곱하기 GS는 이 식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 식에서 이렇게 전달함수 꼴로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냐? 자, 대각선끼리 곱하면 같은 값이라고 했어요. 대각선끼리 곱하면 같은 값이라고 했죠? 그러면 RS랑 GS랑 곱했으니까 RS 곱하기 GS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CS 곱하기 이 식이 되는 거죠? 이 식은 1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1 플러스 GS 곱하기 HS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똑같은 식 나왔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블록선들을 보고 식으로 쭉 풀어서 전달함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방법이 있고, 자, 두 번째 방법은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이 좀 더 간단해요. 자, 어떻게 구하냐? 두 번째 방법은 어차피 우리 전달함수를 구하는 거니까 RS분의 자, CS는 자, 분자에는 무엇이 들어가냐? 분자에는 순방향 전달함수를 넣으시면 돼요. 순방향 전달함수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1 마이너스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루프 전달함수, 루프 전달함수가 들어가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블록선들을 보세요. 자, 순방향 전달함수에는 이제 이 입력과 출력은 지금 안 들어가요, 이제. 이 순방향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GS밖에 없잖아요, GS. 순방향 전달함수, 그죠? 여기는 GS만 딱 들어가요, GS. 이렇게. 그리고 1 마이너스. 자,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 자, 루프 전달함수, 루프. 이게 루프죠? 그럼 이 루프에는 어떠한 신호들이 있어요? GS와 HS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루프는 둘이 직렬로 연결된 거니까 GS, HS를 곱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부호가 마이너스 부호라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GS, HS가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겠죠.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고 GS, HS분의 분자 GS 이런 식이 만들어지잖아요. 똑같이. 그죠? 어떤 게 편하세요? 두 번째 게 편하죠. 그죠? 첫 번째 거는 좀 오래 걸려요. 그리고 하다 보면 또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방법으로 푸시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두 번째 방법. 그래서 분자에는 순방향 전달함수를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분모에는 1 마이너스 루프 전달함수. 근데 지금 이 블록선도 같은 경우는 루프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하나만 들어갔는데 뭐 루프가 2개든 3개든 4개가 되든 다 여기에 넣으시면 돼요. 여기 요 괄호 안에다가 루프 개수만큼 집어 넣으면 돼요. 아시겠나요? 이건 이따가 예시로 한번 더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블록선도를 보고 전달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지금 화면에 지금 4개의 블록선도 나와 있죠. 이 4개의 블록선도를 보면서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식으로 푸는 건 안 할게요. 식으로 푸는 건 안 하고, 그죠? 식으로 푸는 거는 요 하나만 이거 보기 이걸로 식으로 푸는 거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다 간단하게 2번째 방법으로 푸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블록선도 보세요. 자, 첫 번째 블록선도에서는 자, 지금 순방향은 이겁니다. 이거 순방향. 자, 여기 순방향이죠. 그 다음에 패루프. 자, 루프죠. 피드백 루프는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 그죠? 요거. 그러니까 이게 순방향 여기 하나밖에 없고요. 그리고 루프 전달함수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2가지만 딱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자, 보세요. RS분의 CS는 자, 분자에 뭐가 들어간다고 분자에 들어가는 거는 이 순방향 전달함수만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는 뭐 있어요? 순방향에는 요 G밖에 없잖아요. 그쵸? 다른 거 없잖아요. 다른 블록이. 그럼 G만 들어가요. G. 이렇게. 그 다음 분모에는 1 마이너스 뭐라고요? 루프 전달함수. 루프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루프에는 블록이 요 H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거 H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호는 또 플러스예요. 부호가.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요? 여기는 H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달함수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 마이너스 H분의 G. 이게 전달함수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죠, 이거는. 그죠? 간단한 블록선도고요. 자, 2번째 것도 볼게요. 자, 같은 방식입니다. 똑같아요, 방식은. 잘 보세요. 자, RS분의 CS를 구할 거예요. 자,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일단 순방향 전달함수는 이거밖에 없어요. 뭐죠? 순방향 전달함수는 딱 이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자, 루프 전달함수는 일단 여기에 이렇게 하나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또 하나가 있어요. 2개. 자, 여기는 루프가 지금 2개예요. 2개. 자, 그럼 어떻게 주냐? 자, 순방향부터 볼게요. 순방향. G1과 G2가 있죠. 근데 지금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주라고요? 직렬로 결합했을 때는 2개를 곱해주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냐? G1, G2가 되는 거네요. 맞죠? 곱하면 돼요. 직렬이니까. 곱해주시면 돼요. 곱해주시면. 자, 1 마이너스 이제 괄호 안에 집어넣을 거예요. 루프 전달함수를. 자, 그럼 뭐부터 보냐? 이 위에 거부터 볼게요. 위에 거. 자,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루프가. 근데 지금 이 루프 안에는 이 G2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호가 플러스 부호예요. 그럼 여기는 뭐냐? G2입니다. 맞죠? G2. 자, 그다음 2번째 루프 보세요. 2번째. 2번째 루프를 보시면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죠? 그다음 G1, G2, G3. 맞나요? 이렇게 루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G1, G2, G3 뜨시면 돼요. G1, G2, G3 이렇게. 자,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가 되겠죠. 마이너스니까.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전달함수가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죠? 엄청 간단해요. 계산하는 것 자체는. 자, 그 다음 3번째 것도 연습해 볼게요. 3번째 거. 자, 제일 먼저 뭐 하시냐면은 순방향 전달함수가 어떤 것이 있고, 그죠? 그리고 루프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체크하시면 돼요. 루프 이거 여기 하나 있죠? 그 다음 여기도 하나가 이렇게 있죠. 그쵸? 루프가. 자, 그러면은 전달함수 한번 구해 볼게요. 이렇게 여기다 할게요. RS분의 CS. 자, 먼저 순방향 전달함수를 보시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자, G1, G2, G3. 지금 직렬로 계속 결합되어 있죠. 직렬로. 자, 직렬로 결합되어 있으니까 그냥 곱해 주시면 돼요. G1, G2, G3 이렇게.
곱해주시면 돼요. 1 마이너스 이렇게 놓고 지금 루프가 2개입니다. 2개. 자, 그럼 위에 거부터 볼게요. 위에 거부터. 이렇게 루프가 되어 있네요. 근데 부호가 지금 마이너스 부호죠. 그죠? 네, 마이너스 부호고요. 여기는 G2, G3밖에 없네요. 그죠? G2, G3.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아래에 있는 루프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부호가 마이너스 부호예요. 그러면 G1, G2, G4. 이렇게 루프가, 그죠? G1, G2, G4예요. 그럼 마이너스 G1, G2, G4입니다. 자, 그럼 괄호 앞에 마이너스 부호 있죠? 그럼 이 괄호가 없어지면서 여기는 어떻게 돼요? 부호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괄호 앞에 마이너스 부호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전달함수가 또 구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방식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블록선도만 바뀌는 것 뿐입니다. 그죠? 똑같죠? 자, 그런데 이 네 번째 블록선도는 어때요? 지금? 다르죠? 자, 뭐가 다르냐면은 지금 외란이라는 것이죠. 외란이 지금 있어요. 외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 이런 식으로 전달함수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나오냐? 이것은 CS는 얼마 RS 플러스 얼마 DS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RS가 입력이잖아요. 근데 이 외란도 하나의 입력으로 보시면 돼요. 입력으로. 그죠? 외란. 그러니까 교란하기 위한 거죠. 외란으로 입력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꼴로 함수가 나와요. 전달함수 구할 때. 그죠? 그래서 어떻게 구하시냐면은, 잘 보세요. 이거는 좀 식으로 한번 좀 구해 볼게요. 식으로 구해 볼게요. 자, 지금 첫 번째. 자, 입력 RS일 때를 이제 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입력이 DS일 때, 그러니까 이제 이 외란도 일종의 입력으로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자, 외란 DS가 주어졌을 때 이 두 개를 구해서 합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더했잖아요. 그죠? 합해 주시면 되는데, 자, 일단 입력 RS일 때 볼게요. 일단 외란은 없는 상태입니다. 없다라고 보고, 자, RS를 볼게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 순방향 전달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또 루프 전달함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뭐 이거 앞에서 구했던 거랑 같은 방식으로 하면 돼요. 자, 그럼 뭐냐? 여기서는 RS분의 CS는 자, 순방향이니까 이렇게 G1 곱하기 G2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G1 곱하기 G2가 되고요. 1 마이너스 루프 전달함수. 이렇게 루프로 되어 있죠. 근데 부호가 지금 플러스 부호예요. 플러스 부호. G1, G2, G3. 그래서 여기는 G1, G2, G3.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입력 RS일 때. 자, 이제 외란이 주어질 때, 외란. 자, 그럼 외란도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DS분의 CS로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자, 지금 이제 외란이 여기 있잖아요, 이제. 자, 외란이 여기에 있으니까,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순방향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순방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루프는 이렇게 루프가 또 형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루프가. 그죠? 지금 여기는 지원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외란이 여기서 들어갔으니까, 여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순방향 전달함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순방향 전달함수에는 G2밖에 없는 거예요. G2밖에. 그죠? 그래서 분자에는 이렇게 G2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아래는 똑같겠죠? 아래. G1, G2, G3. 여기 루프 전달함수. 똑같이 1 마이너스 G1, G2, G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식에서 자, 양변에 이제 RS를 곱하게 되면 RS가 없어지면서 1로 붙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DS가 없어지면서 DS는 여기에 붙겠죠? 그럼 CS는 이거. 출력이 지금 2개 나왔잖아요? 2개 뭐라고요? 더해주라고요, 더해준다. 그래서 여기 CS는 1 마이너스 G1, G2, G3분의 G1, G2R. 요거. 지금 이 식이 여기로 온 거고요. 그리고 외란이 들어가 있을 때 외란이 이게 이렇게 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외란이 들어갔을 때도 같은 방식으로 풀되 이제 입력이 RS인 경우와
그리고 외란이 입력일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주셔야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리 자체는 같아요. 자, 원리 자체는 같다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 네, 전달함수는 자, 어떻게 구해준다고요? 분자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순방향. 분자에 들어가는 거는 순방향 전달함수를 넣으시면 돼요. 순방향 전달함수를 자, 넣어주시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순방향 전달함수 같은 경우는 직렬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한다고요? 곱해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곱해주시면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루프 전달 함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엄밀히 따지면 여기에 요 시그마라는 게 들어가면 돼요. 시그마. 다 더하라는 거죠. 그죠? 더해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 시그마에서 다 더해주시면 돼요. 루프가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세 개면 다 더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시그마라는 게 들어가야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블록선두를 보고 이렇게 전달함수를 만드는 거 요것만 이번 시간에 이것만 확실히 알면 다 이해를 하신 거예요. 이것만. 아시겠죠? 이것만 확실하게 좀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블록선두와 전달함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자동 제어에 대한 내용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